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올해는 하는 일마다 잘 되셔서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돈포겟 부동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대권 후보자 부동산 공약이 양극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부동산 안정화입니다. 3월 9일 대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편견 없이 정책만 보시고 꼭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보다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첫 걸음이라 생각이 됩니다. 전세대출 금리가 6%가 임박을 했다.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7%대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데요. 고정금리로 진행을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변동금리로 하신 분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을 하는 바람에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던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2월 달에 금리 인상 전망에 주택시장이 돈줄 마른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경고음이 계속 들리는 거죠. 미국 연준에서 3월 달에 금리 인상 한 차례가 있을 예정인데 아마도 0.25%에서 0.5% 정도로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주택시장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28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1.0%에서 1.25%로 올리겠다고 결정이 내렸고요. 아마도 미 연준에서 실시를 하게 되면 1.5%까지는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 인상과 맞춰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호가가 낮춰진 매물들이 많이 있고요. 매수자 우위인 시장에서 잘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 중위가 평균 가격은 대략 12억 5천만 원 정도 육박을 하는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지방 5대 광역시 3배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 5대 광역시는 인천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를 얘기를 하는데요. 서울 아파트가 12월 달에만 11억 5,100만 원을 찍었고요. 이거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광역시의 평균 가격은 3억 8,800만 원입니다. 수도권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대략 6억 8천만 원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요. 초양극화의 시대가 도래됐다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지방 5대 광역시 매매가의 3배 육박을 했고요. 1년 동안 1억 원 넘게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 두 지역 간의 아파트 가격 차이는 무려 7억 6천만 원을 넘겼다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가격 차이, 갭 차이가 점점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도 이 양극화는 계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금리 인상과 양적 완화 축소가 있는데 이거를 주목해서 보시고 그리고 올해 7월 달에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가 되는 도래하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전셋값 하락하더니 설 이후엔 부동산 전문가가 전망을 했는데요. 임대차 3법에 묶여있던 전세 시장이 활기가 뛸 것이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상한제가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국 전세값이 5%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있는데 항상 이 하방 경직성을 받쳐주는 게 바로 전세 가격입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받쳐주기 때문에 매매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전세값이 같이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전세값의 추이를 보고 매매 가격을 결정을 하는 경우가 큰데 전국 전세값이 5% 이상을 상승할 거라는 거는 매매 가격도 덩달아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5명 전문가가 누구냐? 고종환 연구원장님, 고준석
교수님, 심규현 교수님, 이은영 연구원님, 하명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님까지 5명 전문가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집값 전망은 대부분 다 1%에서 3%의 상승과 그 다음에 보합으로 있었고요. 5명 중 3명은 상승을 예측을 했고 2분께서는 보합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하락을 전망하기보다는 보합 쪽으로 흘러가되 이후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도 될 것 같습니다. 전셋값은 대부분 3%에서 5%, 많으면은 10% 이상 상승을 한다고까지 전망이 나왔고요. 주요 변수에는 어떤 정권이 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정권의 차이가 극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정권을 누가 잡느냐, 엄청난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부동산 시장의 지표로서 전망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잘 판단을 하셔서 매수하는 계기, 매도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데, 매수를 하시거나 좋은데 임장 가셔서 구경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쏟아지는 부동산 공약에 시장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두 후보 다 GTX를 공약을 하면서 수도권과 서울 공급 폭탄뿐만이 아니라 광역화를 설치를 해서 GTX로 모든 역을 연결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문 정책 수정을 하고 있고요. 세제 완화와 대규모 공급 대책을 내세워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런 관망세, 거래 소강 상태가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종점을 찍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시리즈를 발표를 했고요. 제도 전면 재검토와 종부세, 취득세, 월세 공제 확대, 공급 확대 등의 부동산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 공약과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을 내놨고요. 부동산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없애야지 부동산 가격 자체가 안정화된다. 즉, 부동산 시장 경제가 자유롭게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뉴스에서 가지고 온 사진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님의 공약이 되겠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정책만 보시고 바라보셔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입니다. 공공주도의 주택을 250만 호 공급을 해서 LH, SH에 맡겨서 공공임대주택에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생각이고요. 기본주택 100만 호를 배정을 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5%에서 10% 상향한다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세제 규제 개편인데요. 국토보유세를 도입한다고 해서 정말 말이 많았었죠. 그래서 보유세, 국토보유세, 즉 땅에다가 부과하는 세금을 더욱 늘릴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도 0.17%에서 1% 인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약 0.83%를 상향한다는 내용이죠.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 저는 이 부분에서는 마음에 드는 거는 후분양제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공약입니다. 주택공급입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당연히 이거는 인사가 협동을 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고요.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집 20만 호를 공급을 해가지고 주택 공급을 마련을 하겠다라는 취지가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세제 및 규제 개편인데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및 재산세를 완화를 시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주택자의 양도세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한시적 감면, 이 한시적이라는 얘기만 빼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양도세 한시적 감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요자를 위한 DTI, LTV 등 대출 완화 정책인데 아마도 이전 상태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 70%를 빌려주던 그때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지만 지금 규제 지역으로 전부 다 묶여있는 상태고요. DTI, LTV, 그 다음에 DSR까지 전부 다 규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푼다? 부동산 시장이 엄청난 화랑기를 맞이를 해서 심지어 버블까지도 이런 생각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후분양제 도입이고요. 윤석열 후보의 가장 마음에 드는 공약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한시적 감면인데 저는 한시적은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작년, 재작년, 올해 키워드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양극화, 두 번째는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후보를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돈포겟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